오늘 강의 제목은요, 건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골수가 윤택해야 한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건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골수가 윤택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뭐 부를 축적했든지 뭐 명예가 뭐 이렇게 뭐 정말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과 행복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건강과 행복은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내 몸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신묘막측하다고 말하는 몸이 좋아있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말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면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건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골수가 윤택해야 된다. 골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조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영어로는 marrow 그랬죠. marrow. M-A-R-R-O-W. 골수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요? marrow 그러는데, 제가 왜 영어를 이렇게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단어를 간간히 쓰느냐,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뼈의 골수, 그 다음에 정수, 힘, 활력, 정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로우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메로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즉 영양 있는 젖이 가득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해야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제목은 굉장히 매력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골수가 윤택해야 돼. 뼛속에 골수가 꽉 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남녀를 비례했을 때 어디든지 보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에게 제일 흔하게 오는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울증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또요? 여성들에게 흔히 많이 찾아오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골다공증이에요. 이 골수가 윤택한 사람, 윤택하다는 말은 어떤 광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윤택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이야, 이런 말할 때 여유 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윤택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골수는 뼛속에 있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뼈의 연한 풀에, 뼈의 연한 풀과 같이 골수가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마음에 즐거울 때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 할 때요? 마음이 즐거울 때. 근데 여성들에게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갱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골수가 충분한 사람은 절대 갱년기가 뭔지 모르고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 갱년기라고 하는 그 경험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그때 여성들이 많이 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골수가 윤택한 사람은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즐기며 지나가는데, 골수가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갱년기가 심하게 갱년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수가 윤택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질지를 좀 이해가 되지요. 또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뼈는 골수로 차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살을 훨씬 넘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욥은 진짜 마음이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은 골수가 항상 뼛속에 골수가 꽉 차 있었어요. 그 뼛속에 골수가 차면 충분한 영양 있는 젖이라고 말하는 피가 만들어지죠, 많이. 그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 피를 어디로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지요. 심장으로, 골수에서 심장으로 피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우리 몸의 생리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주는 일만 진행됩니다. 주는 일만. 받아가지고 주고 받아가지고 주는 그 생리 대사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음식을 받아가지고 사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골수에서 피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충만하게 만들어요.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요. 그럼 심장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또 전신으로, 혈관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혈관 길이가, 우리 몸에다 깔아놓은 혈관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혈관 길이가 여기서 부산까지만 간다고 해도 엄청난 얘기인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혈관 길이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혈관 조직에 영양가가 충분한 혈액을 심장에서 보내요. 보내는 게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이 혈액세포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영양소도 날라다주고 산소도 날라다주고, 또 그 혈액 속에 또 이 저항력이라는 백혈구, 백혈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백혈구 기능들이 돌아다니다가 조금 간첩이 있으면, 야, 너 일로 와.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서는 다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골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시기 질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골수가 아주 부족합니다. 또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골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골수가 부족한 사람은요, 자꾸 목사님 말씀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 목사님은 연세가 들어도 키가 안 줍니다. 절대. 키가 안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80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요. 키가 주는 건 뭘 말이에요? 뼛속에 골수가 자꾸 비기 때문에 키가 줄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좀 듣다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정말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생활을 살아야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자꾸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얻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몸을 알고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건강을 즐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골수가 윤택해야 된다. 골수가 차야 된다. 결국은 자 보세요. 이 그릇에다 물을 붓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차고 넘치죠?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니까 물이 넘치죠. 넘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빨리 흘러서 나눠주려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나눠주다 보면 결과는 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4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심장 4등분으로. 제가 이 심장에 대한 사진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이 좀 동하면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한 대목을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심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조를 살펴보면 4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4등분. 우심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등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충만하여 넘치니, 급히 흘러서 나눠주니 결과는 달다,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몸이 아주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수에서 피가 충분히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면 충만하니까 차고 넘쳐. 그러니까 급히 흘러. 서큘레이션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빨리 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의 전체가 활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내 몸을 휘어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제가 폭넓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 몸 전체를 휘어감아 버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즐거운 거예요. 부족해도 즐겁고, 누가 나를 뺨을 때려도 그냥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고,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때, 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어떤 그 쓸쓸함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이게 전부 다 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이 자살을 한다고요.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참 딱한 일이죠. 그 때문에 사람은,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한 대목만 머리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니면 걸어 다녀도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몸 안에서 흐르는 혈액을 어떻게 빨리 순환되게 해야 되는가? 대답이 나와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또 성경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라는 말을 다윗이 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니까, 네? 즐겁게 하고 사니까 이 두개골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젖이 가득한 기름진 것을 심장에서 이 뇌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먹었다는 말을 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뇌는 아주 복잡 미묘한 정말 엄청난 그 역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 뇌의 무게가 몸 전체의 2%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뇌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20%를 먹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작용이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에너지가 위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보내게 되면 이거는 치명적인, 그래서 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 기억력 상실, 파킨슨,
또 치매증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몸은 늙지만 이 균형이 딱 잡힌 사람들은, 여기 지금 다윗 같은 사람이나 200살이 훨씬 넘게 살았던 욥과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력은 더 명료해가지고 더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발달하게 되어 있다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 이 편향되게 사는 사람들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이쪽은 다 잠을 자고 나서니까 혈액이 공급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혈액이 완전히 공급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필요한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을 자고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허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기분 상하는 말, 쉽게 기분 상하는 말을 딱 한마디 해도 그것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자제하고 침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냥 얼굴을 붉히고 막 부르르하고 욱하는 성질을 나타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 그 반대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가 내 거를 좀 가져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골수가 윤택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가 윤택한 사람들이 결국 내가 넉넉하니까 어떤 생활을 살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인색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항상 남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중나니 그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제가 어제 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눈을 2.0, 2.0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요? 2.0, 2.0 만들면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눈 검사했더니 1.0,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만 올라가면 2.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 글을 좀 쓰고 좀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제가 보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조금 핸디캡인데, 그러나 제가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는 그 생활 리듬이 이루어지면 눈이 좋아진다는 걸 저는 이제 생리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벗고 또 딴 사람을 안경을 벗도록까지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경에 대한 얘기도 제가 1시간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좋아진다면 다른 부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다른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중나니 그의 가슴은 젖으로 가득 차고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통하며 복을 맛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건강과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말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심 때문에 마음이 겉으로는 난 행복해 즐겁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요. 전부 다 사람이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겉사람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아실현이 그게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아실현이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진정한 인생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하며 복을 맛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이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받고 있지만 하나로 딱 됐을 때 여기서 영양이 풍부한 젖을 이 두 입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좀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이 생리학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이렇게 함부로 살다가 몸을 다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은 꼭 1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학,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은 뭐라고요? 생리학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세상에.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믿어. 우리나라에도 이 모세 기적이라는, 여기 서해 앞바다에 무슨 뭐 언제 가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간조가 되면 길이 나잖아요. 저는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길이 나면 그 백사장 길이 나면 그걸 건너서 섬을 가면은 이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걸 모세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살을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잖아요. 120살을 살다가 죽을 때 기력이 그 잉여 남아있는 활력이 엄청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뭐 했더라? 흐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사람이 과로를 하면 눈이 왜 흐려지는지 아세요? 이 기력이 약하면 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말은 신진대사가 원만하고 혈액이 서큘레이션이 잘 돼서 아주 전체적으로 건강한 분위기로 몸을 휘어감기 때문에 눈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목인데요. 뇌는 정밀한 기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뇌는 뭐라고요? 정밀한 기계. 제가 이 정밀한 기계라는 말을 참 매력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이 집을 질 때,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좀 들어보세요. 참고적으로. 이 뇌는 정밀한 기계라는 말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이 기술자를 불러서 이 계단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기술자 오면 또 하루 임금이 비싸잖아요. 계단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뭐 나무 재료를 가지고 주물럭거리더니 5시가 넘어갔고 저한테 오더니 안 되겠네요. 그래요? 뭔 말씀이냐 그러니까 계단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술자가 하루 종일 제가 계단 만들는 재료를 갖다가 사다 드리고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시게 했는데 하루 종일 뭐 자르고 뭐 이렇게 막 쫙 깎아내고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이분이 계단을 만들다가 자른 게 짧게 잘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못 쓰게 돼버려서 재료가.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상황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하루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재료도 다 망가뜨려 놓고 계단 못 만들었으니까 하루 품값 안 줄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러십니까? 그럼 뭐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야죠. 그러고서 이제 하루 품값을 딱 그때 20만 원인가 20몇만 원 했던 딱 드렸어요. 기술자니까. 이분이 거뜬히 받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답해. 이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이걸 못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자를 좀 소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대전으로, 이분은 온양에 사는 분이에요. 대전으로 기술자한테 연락해서 두 사람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 두 사람 오면 또 한 40만 원 줘야지, 또 하루 종일 먹여야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단 만드는 거 본 적도 없고, 계단을 어떻게 만드느니 이 무슨 이 기법도 모르고,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좀 보면 좀 무식하지요. 자기가 내가 계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는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짧게 잘라놓은 거를 제가 이서가지고 딱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된 계단 이거예요, 이거. 예. 근데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아무래도 좀 어설프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만족하고, 볼 때마다 이 계단이 나한테 엔돌핀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뇌는 뭐라고요? 정밀 기계. 이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요,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전문적인 바탕에서 뭐를 배운 다음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모험을 할 줄 알아요. 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 아시겠어요? 저도 이걸 만들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집에 화장실이 3개 아닙니까? 2층에 하나, 밑에 층에 화장실. 화장실 만드는 거 제가 본 적도 없어요. 타일로 붙이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이제 이 배관만 기술자한테 이제 불러서 다 한 다음에 변기고 뭐고 다 사다가, 타일로 다 사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 이 화장실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화장실을, 게스트룸, 손님방에 있는 화장실 2번째 하고, 마지막 2층 화장실은 집 짓고 나면 이 타일로 같은 거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쁘잖아요. 네. 어쩌면 그 쓰고 나면 타일로 갖다가 딱 짜집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약속을 하다 흔들서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울하고 그 변기만 사다가, 그 다음에 이 그 세면기도 그 색깔이 이쁜 게 있길래 그거 사다가 다 해도 제가 짜가지고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 정밀기계라고 하는 말을 딱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를 정밀기계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력이 자꾸 발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왼쪽 뇌, 공부하는 쪽으로만 개발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일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미국의 그 네파 쪽에 갔다가 그 서울의 어떤 종합병원 원장 하시던 그 닥터 되시는 분이 주축으로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 모이는 장소의 집이 그 내과 의사인 한 분이 나무집, 우리처럼 나무집으로 2층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 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혼자 손수 지었대요. 그 의사가. 그 어떻게 시간 내줬냐 했더니 일요일 날 안 가는 날 조금 하고, 또 병원 이제 그 하루 일과 마친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에 뭐 조금 막 했던, 오랫동안 손수, 아무도 손을 안 빌리고 이 골조 세울 때 이럴 때만 기술자 부르고 지붕 세울 때만 하고서는 혼자 손으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균형이.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가 연구한 한 분야에만 거기만 매달려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뇌 왼쪽 뇌를 균형지게 이렇게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시적소에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골수가 뭐라고요? 골수가 윤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하니까 뭐 하겠어요?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제 건강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기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이제 오늘 진짜 한번 나가서 보세요. 여기 저 물가에, 냇가에, 물내려간 냇가에 어마어마한 돌을 저기 그 먼 데서 어떻게 혼자
우리 식구들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저 혼자 하니까. 혼자 그거를 끌어다가 어떻게 저거를 쌓아놨는지 좀 가서 보시라고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몸의 그 근력이라고 말하는 힘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네, 쉽게 한국어로 말하면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령.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2층 집이지만은 이 물받이 있잖아요. 이것도 혼자 다 했어요. 2층에 이 넓은 그 2층에 또 지붕이 높잖아요. 아래층보다. 그 루바를 재료값만 800만 원이에요. 2층에다 루바를 씌웠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요. 그 조그만 모습 손으로 다 박아가면서 혼자 이거를 다 했어요. 그때 우리 사람 호주에 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저 혼자 밥해 먹어가면서 2층에 루바를 다 혼자 했어요. 저도 지금 2층 가서 봐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게 내가 한 건가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루바 붙이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타카를 쏜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모습 손으로 박아가면서 그 길이가 2m, 3m 60인가? 길이가 길어요. 그놈 한 장을 붙일 때는 여기 끼워놓으면 저기서 쑥 빠지고 그러면 또 사다리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다 씻기고 온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려면 또 쑥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밀기계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의지를 움직이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연결하는가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꾸 발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혔을 때 뭐가 찬다고요? 골수가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뇌는 정밀기계로서 마음과 몸 전체를 통제한다.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꾸 뇌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을 살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뇌가 건강하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자꾸 양쪽 뇌를 자꾸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운동 얘기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뇌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다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HDL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HDL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올 때에 나오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하면 중풍이나 고혈압이 아주 쉽게 나서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의 머리에서요.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뇌신경 세포를 제가 확대해서 사진이 있어요. 그 뇌신경 세포 밑에 뿌리 부분에서 증유수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비밀스러운 걸 사람들이 몰라요. 증유수. 그 증유수는 주로 여성들한테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본래의 신체의 그 조건을 갖추는 생활을 살 때 여성들의 그 뇌신경 세포 밑에 뿌리 부분에서 증유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증유수가 만들어지면 소리 없이 돌아다니면서 몸의 병을 다 치료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영문으로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저들이 보는 영감적인 책의 내용을 영문으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증유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증유수가 나오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배운 대로 이 생리학적인 걸 잘 공부하고 돌아가셔서 내 몸에서 증유수가 나오게 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가세요. 그 부분도 제가 좀 한 번 더 강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한다. 뇌가 건강하려면 뭐라고요? 피가 깨끗해야 된다. 그랬죠? 피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가 첫째는 윤택해야 돼요. 골수가 윤택한 사람이 피가 깨끗하고
골수가 윤택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피를 뭐라고요? 젖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 젖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평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몸 전체를 휘어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피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곡물류, 그 다음에 곡물류 중에 고기 곡물류 있죠. 고기라고 말하는 곡물류. 콩을 많이 드셔야 돼요. 콩. 밭에 고기. 여러분 육식은 가능하면 줄이 좀 작게 드시고 밭에 고기를 많이 드세요. 밭에 고기를. 그럼 밭에 고기를 먹는 목적은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단백질만 섭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방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고기를 많이 먹다가 욕심부리다 보면 많이 다쳐요. 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좀 줄이고 밭에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곡물류, 그 다음에 채소, 견과류, 과일을 잘 배합해서 드시면 가장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피가 불결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과식하고 자극성 있는 양념을 먹으면 자꾸 염증이 만들어지니까 피가 더러운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현대의학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그게 염증이 쌓인 거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표현한 얘기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염증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염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절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식하고 그 다음에 자극성이 강한 양념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관절염이 심하고, 이번에 오셨다가 가신 분 있잖아요. 여기 오더니 계단도 잘 못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절고 차에 타고 내릴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막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다리 아프다고. 예. 그러더니 어제 저 집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가면서 아니 다리 아픈 게 해결됐다고. 어제 딱 벌써 이틀 만에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마음을 뜻을 정하니까 이미 여기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염증을 만드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식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더러운 피를 불결하게 만드는 염증이 만들어지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은 붙잡고 있으면서 병을 나서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또 뭐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자꾸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과 행복을 즐기려면 골수가 윤택해야 된다는 요 한 주제만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을 아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밀기계로서 마음과 몸 전체를 통제한다.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모든 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90%가. 바로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뇌가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과식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과식하는 게요.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죄. 네. 근데 이제 저도 과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 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젊을 때 참 엄청나게 먹었어요. 참 미련하게 먹었어요. 네, 과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과식을 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먹는 동안에는 배부른 것 같지 않은데 먹고 일어나면 내가 조금 더 먹었구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조금 산책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천장에다가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붙인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요거 한 20-30분 하다 보면 소화가 싹 돼버립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고 막 배가 드부룩하니까 아이고 이거 소화가 언제 되려나 자꾸 신경 쓰면 절대 소화 안 돼요. 무엇을 하면서 잊어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소화가 빨리 됩니다.
또 이런 얘기 듣고서 또 무지질 먹고 또 나가서 뭐 천장에다 못 박는 거고 또 이렇게 그걸 남용할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냥 뛰다 보면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라니까요. 저 집에 창문이 얼마나 많아요. 이 큰 집에 창문이 크고 또 창문이 많잖아요. 우리 딸이 이번 세미나 한다고 그냥 이 큰 창 2층까지 다 닦았어요. 창문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이 식사하고 배부를 때 나가서 창문 닦으면 소화가 제일 잘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팔이 올라가면 소화가 잘 돼요. 이 팔이 올라가면. 그 왜 그러냐? 대개 사람들이 과식하고 함부로 살아가지고 우위 하수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남용은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조금 좀 지나치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손으로 배 만져가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소화되나 12시 밥 먹을 시간도 됐는데 속이 더부룩하니까 시간 어기고 또 1시쯤 있다 밥 먹고 이렇게 하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몸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먹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정도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바른 식사 습관으로 피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면 뇌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멋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 뇌가 좋은 영양 공급을 공급받게 되면 골수가 윤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수가 윤택하면 뭐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갱년기. 갱년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수가 윤택하면 뭐가 없다고요? 골다공증이 없어요.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뼛속에 텅 비는 걸 말합니다. 그 골다공증이 심한 거를 제가 사진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 떨어져. 그물같이 그냥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저번에 여기 왜 버섯 치마 두르고 있는 버섯처럼 그렇게 돼요. 그걸 제가 좀 사진으로 찍어 놨어야 되는데. 이 뼈가 약하게 살면 모든 것이 약하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시고 골수가 윤택한 사람은 뼈도 튼튼하고 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같이 개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뼈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할 것이다. 이를 보면 이것을 보면 뼈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해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면 뼈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해진다. 이 뼛속에 있는 골수를요. 성경에서는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현대 의학계에서는 약간 좀 노랗고 약간 새파란 색깔도 내는 어떤 그런 연한 조직이 뼛속에 꽉 차 있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뭐 사람들이 뭐 남용을 하든 또 뭐 유물론 사상으로 빠지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싫은 사람인데 뭘 먹으면 어디에 좋다. 제가 이거를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이 메로우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서양 호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서양 호박. 이 서양 호박을 또 서양 호박이라고 했대가지고 맨 서양 호박만 찾아다니면 안 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호박을 많이 먹으면 골수가 좋아집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고 어디 가면 호박 많이 먹으면 골수가 좋아진다. 그 말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활은 전혀 그렇게 안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그렇게 강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수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호박을 많이 먹으면 골수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채소 종류로 풍성하게 잘 균형지게 잡수셔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강의 중에서 골수가 윤택하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